자, 새로운 문서를 만들 건데요. 자, jQuery 쪽 라이브러리 쪽에서 값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 정도로 우선 진행을 해보죠. 자, li 태그 안에 a 태그를 쓸 거고요. 자, 이곳에서는 jQuery 9번째밖에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폼에서 사용하는 내용 파악하기. 자, 파일 생성하시고, 자, 이곳에 쓰겠습니다. 자,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확인용으로 쓸 거니까, 자, 폼 간단한 기능 작성 및 체크라고 쓸 거고요. 자, 여기다가 설명은 jQuery에서는 자, 폼에서 작성한 여러 데이터들을 확인하여 전달을 일단 둘째 얘기해요. 뭐 당연히 전달도 해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달에 대한 데이터는 우선은 밀어두고 그 전에 사전적으로 뭔가를 간단하게라도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원활하게 작성하였는지 등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이니까 폼이라는 형태가 하나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폼을 그냥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고 간단하게라도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곳에다가는 폼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폼은 액션 어디로 보낼 것인가 없으면 뭐 비워두셔도 되는데 저는 샵 그 다음에 메소드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은 상관없으니까 공개용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한 줄만 쓰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필드셋을 꼭 쓰는 편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하는 이 영역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레전드를 꼭 같이 작성을 해서 체크를 하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값 전송 확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쓰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틀은 간단하게 맞춰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그냥 하나의 가로 영역, 자, 로우라고 하는 뭐 영역 하나를 만들어서 이곳에는 레이블 영역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레이블 안에 인풋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많이 쓰던 기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닥 권장하진 않아요. 레이블과 인풋을 그냥 따로따로 쓰세요. 네.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쓴 다음에 for에 들어가는 자리와 인풋에 id가 들어가는 자리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d와 for를 쓸 건데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냥 어쨌든 지금은 간단한 테스트 내용들을 해보는 거니까 자, input result라고 쓰겠습니다. 이 이름을 그대로 for에다가 전달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ame. 자, 이전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id를 그대로 카피해 썼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항상 저는 고민을 했던 게 아이디랑 네임이랑 같은 이름을 들어가는 게 다소 이제 이름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물론 HTML 자체에서 네임을 건드리거나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CSS에서 뭐 속성으로 건드린다던가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안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변수처럼 넘긴다거나 처리를 할 때 사실 얘 가지고 넘기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구분할까 라고 해서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어떤 개발자분들이나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언더바를 쓰는데 그 언더바를 앞에다가 쓰거나 중간에 쓰는데 언더바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아마 클래스 이름이 여러 가지 구분하고 뭐 레이트나 뷰 같은 게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들어가다 보니 이걸 좀 구분하려고 쓰는 거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일단 해봅니다. 뭐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공식 문서나 내용들을 좀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되게 단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보여서 저는 이렇게 언더바를 하나 붙일 예정이에요. 근데 앞에다 붙이면은 함수 내부에 쓰는 변수명이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게 써요. 그래서 input result 안에다가 이렇게 언더바를 두 개를 붙일 생각이에요. 참고로 글자에 특수 문자 다른 거 쓸 수 없지만 딱 하나는 요 언더바나 대시 또는 달러는 써도 돼요. 달러로 구분하셔도 되는데 좀 흔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언더바를 두 개를 쓰는 걸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짜리하고 두 개짜리하고 구분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프로그램 자체가 이 사이를 좀 이렇게 크게 띄우지 않으면은 떠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안 들어서 그런 서치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여튼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밸류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뭐 저런 거 있겠죠. 체크박스나 라디오 같은 경우를 쓴다 그러면은 이제 값을 미리 넣어 놓겠지만 이건 인풋 타입 텍스트니까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여기다가는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뭐 편하신 대로 이름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을 이용한 교통편을 작성해 주세요.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하나 잡아 주도록 하고요. 자, 그대로 쓰는 것도 좀 재밌긴 하겠지만 저는 밑에다가 자, 클래스 로우 리절트라고 하는 하나의 div를 우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밑에다가 확인 뭐 이런 버튼을 누르게 되는 버튼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버튼 태그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풋 타입의 서브밋을 이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id 뭐 OK 뭐 또는 뭐 send 쓰시면 되겠죠. 자, 얘는 왜 레이블 안 써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안 써도 된다고 공식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거고 가급적이면 얘도 인라인 블럭 요소 중에 하나니까 저는 클래스 뭐 send btn 하나 만들어서 써주는 게 좋겠죠. 자, 되게 단순하게 형태를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간단하게 일단 서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러면은 여기 제출이란 원래 인풋 태그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는 것 뿐이죠. 자, 일단 틱 눌러볼게요. 틱 누르면 원래 가야 되는데 자, 여기 위에 샵이라고 보이죠? 해당하는 인풋 리절트라고 하는 아이는 는 샵 위에 이게 뭐냐면 해당하는 input result라고 하는 네임에 들어있는 어떠한 값이
전송이 됐습니다. 어디로? 이곳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음표 뒤에 있는 게. 그래서 이거 보고 자료가 어떤 값이 전송이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죠. 띡 누르면 이렇게 전송이 되죠. 요거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뒤 샵은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앞에 HTTP를 안 썼기 때문에 뭐 나오진 않겠지만 누르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input result는 이 값을 현재 이 페이지로 전송을 시켜버리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영상이 또 잠깐 정지가 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위쪽에서부터 레이블이나 인풋 개념들 정리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버튼부는 자, 위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아이디나 값을 선택을 해서 써도 상관없지만 속성 선택하는 경우를 위해서 속성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각각의 값을 처리했는데 확인 버튼과 취소는 무조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은 무조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의 형태를 나눈 거고요. 마우스 올릴 경우와 내용들 구분했습니다. 자, 내용이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라인 조금만 줄일게요. 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지? 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로우 안에 포커스나 이것도 그냥 겸사 같이 쓰겠습니다.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처리되는 거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포커스 처리를 할게요. 자, 로우 안에 인풋 위에 있는 텍스트 있죠. 텍스트 들어간 자리에 포커스 되었을 때는 그냥 가볍게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 슬쩍 느낌만 있게끔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시각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겠죠. 너무 티가 안 나는데? 자, 너무 티가 안 나서 어떻게 써야 될지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붉은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정할 건 뭐냐면 요거는 그냥 겸사 보시고 자, 요거예요. 전송과 취소예요. 옛날에는 전송이 먼저가 맞았어요. 옛날엔 전송이 먼저 맞았는데 요즘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이럴 때 보시면 전송이 먼저가 아니라 취소가 먼저 가요. 항상. 너 정말 회원가입 할 거야? 한 번 더 생각해봐. 너 이거 누르면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해봐라는 느낌으로 취소가 항상 먼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도 취소를 먼저 써야 된다.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화면상에선 취소가 먼저 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취소가 먼저 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취소를 앞에 두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냥 둘을 바꿔서 놓고 쓰시더라고요. 애초에 뭐 바뀌었으니까 이건 CSS는 당연히 바꾸는 게 맞겠고 요 둘을 아예 그냥 뒤바꿉니다. 뒤바꾸면 어떻게 바꾸나요? 취소가 먼저 있으니까 전송을 앞으로 올리면 제일 쉬운 방법 얘를
플롯 레프트 주시면 돼요. 근데 플롯 레프트 주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성향이 플롯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변해요. 인라인 요소도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뀌고 인라인 블럭도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뀌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얘도 플롯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인라인 블럭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글자 형식으로 들어간 아이들과 이런 아이들을 플러스 쓸 때 섞어서 쓰는 거, 무조건 형제는 봐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추가적인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자, 박스 사이징은 요거랑 요거랑. 자, 썼는데 이상하게 보더가 바깥으로 생기네요. 자, 그럼 JS 부분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JS에서는요, 왼쪽에 있는 내용 확인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혹시 모르니까. 자, 취소가 먼저 가고 전송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CSS에서 디자인을 그냥 위치를 바꾸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취소를 먼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전송을 가게 하시면 됩니다. 이 포커스도 좀 아쉬운 것 같긴 한데, 일단 냅두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요, 해당하는 이 인풋의 값을 들어갔을 때 그 값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거, 자, 인풋 요소 중에서 id input result라고 하는 아이의 값을 단순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줘야겠죠. 변수 input r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약자로. 자, 그래서 달러 id input result. 자, 그대로 가져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복사해서 한 번 더 확인. 자, 그러면서 여기에 값이 들어가고 변경이 되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전송이라는 버튼 눌렀을 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 선택자 중에서는 send라고 하는 아이는, 이건 뭐 버튼이니까 btm 같이 써주는 게 낫겠죠. 달러 id send라고 써주고요. 자, send 버튼을 on 클릭.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그냥 단순하게 확인하는 거니까. 자, 펑션 쓸 건데 서브밋은 전송을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전송 못하게 막아야죠. 막을 거야 2로. 당연히 메소드 포스트가 아니라 지금은 get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event default 막아준 다음에 해당하는 i를 클릭을 했을 때 가져와야겠죠. 누구의 값을? 인풋에 작성한 그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는 VAL이에요. jQuery도 VAL이에요. 네.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는 밸류인가? 제가 알기로는 VAL이에요. 자, 여튼 자, 틀리면 어떡하지? 모르겠습니다. 자, input value라고 써서 콘솔 로그로 input value로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결과를 저는 버스라고 쓰고 띵 나왔나 볼까요? 나오죠? 작성한 i의 값은 어디에 전송이 된다? 바로 value에 전송이 된다라고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네, 그대로. 그리고 이 값이 위에는 아까 전달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전달이 안 되죠. 왜? 막아놨잖아요, 제가. 요거 풀면, 프리벤트 디폴트 풀면, 보세요. 자, 도보. 띡. 그대로 가져와 버리잖아요. 그죠? 어디다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할 주소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가져는 옵니다. 그러면 기능을 다시 못 쓰겠죠. 자, 샵으로 돌려놓을게요. 자, 요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